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하나 정리 좀 하고 가자. 너네 지문상에 꽤 많이 보는 건데 이거 그냥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그냥 주자 양명에 있어서 그림 비교라고 생각하면 돼. 주자라는 아이가 있어. 지문상에서 꽤 많이 보게 되는 것.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 근데 내가 엄마를 만나. 그래서 엄마와 나의 관계성을 한번 가보자고요. 엄마 이렇게 있고, 그리고 임금이 있다라고 쳐보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림 보더니 표정들이 많이 안 좋네. 내가 있고 엄마가 있을 때 주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랑 엄마 사이에 뭐가 있어? 효라는 것이 있어. 그러니 효라고 하는 이치는 나와 엄마 사이에 존재해. 그러니까 내 마음 밖에도 무엇이 존재해? 이치가 존재하는 거지. 그에 따라 우리는 그 효라는 거를 먼저 뭐 해야 돼? 알아야 돼. 그게 선지야. 그래야지만 밖에 있는 걸 알았으니 뭐 할 수 있는 건데 뒤에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는 거와 행하는 거를 놓고 봤더니 무엇을 더 중시해? 행하는 걸 더 중시해. 그러니까 선우를 따지면은 지와 행을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경중을 따지니 행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래서 저거를 생각보다 너네가 지문에서 꽤 많이 보게 될 거야. 그러면 임금과 나 사이도 뻔하지. 임금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 충이라는 것이 있을 테니 우리는 임금과 나 사이에 있는 충을 먼저 뭐 해야 될 거고 알아야 될 거고 그에 따라서 무엇 할 수 있어? 행할 수 있어. 됐지? 근데 목표를 삼고 있는 건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해? 행하는 게 중요해? 행하는 게 중요해. 너네가 윤사를 아는 게 중요해? 아니면 문제를 풀어서 만점을 받는 게 중요해? 만점을 받는 게 중요해. 그렇게 만점을 받으려면 완벽하게는 모르더라도 개념을 배워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게 주자야. 됐지? 그럼 양명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이야기의 예시를 잡아놓고 양명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그리고 엄마가 존재해. 그리고 이쪽에 임금이 있다라고 쳐봐. 그러면 내 마음 밖에는 이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충이라는 건 무엇인데 나한테 뭐 있니? 양지라고 하는 참된 알미 있지. 그 양지가 엄마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뭘로 전환되는 거야? 효로 전환되는 거야. 됐지? 근데 내가 임금을 만나는 순간 그 양지가 무엇으로 전환돼? 충으로 전환돼. 그럼 나는 효와 충이라고 하는 것을 양지의 형태로 그대로 갖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알고 있는 천리는 그냥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엄마를 만났을 때 그냥 효의 형태로 전환되면 될 거고 그리고 충의 형태로 전환되면 되는 것이지 무언가를 배울 필요가 없겠네. 그러면 결국 내가 양지를 깨닫는다는 건 뭔데 내 안에 있는 효와 충과 모든 것이 이미 나한테 탑재되어 있는 것을 알면 되겠네. 깨달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나는 윤사를 배운 적은 없지만 윤사의 모든 개념이 이미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난 뭐 하면 되는데 내가 그 개념을 갖고 있음을 뭐 하면 돼?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너네가 골랐을 때 둘 중에 뭐가 더 너네한테는 빨리 와닿아? 뒤에가 더 빨리 와닿지. 그러니까 양명 입장에서는 그냥 깨달으면 된다며. 깨닫기만 하면 뭐든지 술술술 다 할 수 있다며. 깨닫는 것이 곧 행할 수 있는 거라며. 그러니까 평민들한테는 훨씬 더 먹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됐을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예시가 시험 문제에서 지문에서 꽤 많이 보여줄 거야. 항상 나오는 건 나와 부모 사이에 효가 있고 나와 임금 사이에 충이 있듯이 뒤도 안 돌아보고 누구? 주자. 근데 내가 엄마를 만나니 양지가 효로 전환되고 그리고 내가 임금을 만나니 충으로 전환된다. 누구? 양명. 됐지? 저거 지문상에서 꽤 많이 구분하도록 만들어줄 거야. 저거 포인트 하나 잡아놔야 돼. 됐지? 그러니까 실제로 대부분의 백성들 입장에선 양명학을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을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제도라는 아이가 있었고 정제도 같은 경우도 조선 양명학파 이렇게 해서 맨날 나오게 되는데 너네가 기출문제 풀 테니까 얘 그냥 비하인드론만 딱 잡아놓고 가면 돼. 실제로 정제도 같은 경우는 되게 알려졌던 성리학자였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양명학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단을 하는 거니까 그냥 무조건 성리학. 그래서 얘도 성리학파였어.
그래서 성리학을 계속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30살쯤에 아파온단 말이야. 그래서 아파오니까 자기가 그냥 몸이 아프니까 좀 그냥 커밍아웃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양명학파임을 드러내. 그래서 백성들한테 꽤 많은 인기를 얻었던 것도 사실이야. 근데 어차피 죽을 놈이 바꿨으니까 그거 갖다가 뭐라고 하진 않았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점점점 몸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선 양명학파라고 이미 커밍아웃 한 상태에서 그냥 그 상태로 살아나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 같은 경우는 조선의 중심이었던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강화도를 중심으로 사상이 발전해 나가기 시작해. 즉 변방으로 밀리기 시작했다라는 게 보이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통치자 입장에선 자신의 기득권을 놓을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선 내가 갖고 있는 원래의 고유의 문화 또는 고유의 독점권을 놓을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얘네는 주자 중심. 그리고 백성들은 양명 중심. 이렇게 가면 될 거야. 여기까지 먼저 정리 끝.